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코스피 랠리에 갬이 더 몰린다. 예탁금 사상 최대라는 제목입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65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최근 9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지수가 이달 들어서만 평균 10% 가까이 오르며 급등했다는 점이 예탁금 증가의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기업 공개 공모주 열풍까지 불면서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 증시에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달 말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 코스피 200의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벤트를 활용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먼저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어제까지 나왔던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이제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가 어떤 좀 차이를 보이겠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사실은 항상 글로벌 증시를 못 쫓아갔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증시가 달라졌어요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11월 달부터 돋보이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한국 증시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코스피인데요. 그 흐름들이 이제 시장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하는 관점 쪽에서 바뀐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미국의 S&P 500이나 중국의 상해 종합 증시 모두 다 이를 못 따라가면서 좀 정체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 쪽에서 코스닥 시장도 살짝 좀 못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11월을 바라보는 시장 흐름들은 강도가 세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배경들이 환율이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동향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 꾸준하게 워낙 강세가 이끌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들어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어제는 좀 다릅니다. 어제는 환율이 한 11원 가까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워낙 강세가 이어졌던 부분들에서 좀 반전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찾아봤는데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무래도 정부의 개입이 좀 들어온 게 아닐까. 너무 워낙 가치가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를 좀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을까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항권으로 보여지고 있는 1130원대 이상으로 돌파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되돌림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원화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제 분기 배당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이를 또 재투자하느냐 아니면 본국으로 송환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또 중요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20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수출 동향 발표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출 여전히 10일까지 동향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도 좋다라고 하게 되면 워낙 강세 요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오늘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증시 주변 자금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또 고무적인 게 고객 예탁금 같습니다. 지금 기조로 봤을 때 재테크를 하던 수단 뭐 은행 쪽은 당연히 지금 여기 이자율 가지고 만족하겠다. 게다가 이제 부동산도 다 막혔다. 그러면 이제 돈 벌 때는 어디? 증시밖에 없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증시 예탁금이 제가 증권회사 근무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숫자가 나오고 있죠. 65조 대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식 흔들리면 사겠다는 대기 매수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지금 화면에서 표시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지수의 상승 속도보다 더 가파릅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 조정에 마감을 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효과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는 쪽인데 그러면 또 하나 신용 잔고를 같이 계산을 해봤을 때 어떤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잔고 비율을 보게 되면 물론 지금 신용 잔고가 뭐 사상 최대치까지 육박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예탁금 대비한 비율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7조 원이 대비해서 65조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들은 아주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의 흐름들은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객 예탁금과 신용 잔고 모두 역대급 수준이지만 그 둘의 어떤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건전한, 양호한 그런 상황이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항상 지켜보는 것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그 매매 동향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어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네. 가장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봤었을 때 역시나 그냥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동향을 봤을 때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개인이 끌고 왔던 장세가 예. 이제 약간 살짝 바뀌는 모습 쪽에서 외국인들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가 11월 달에 뚜렷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도 그렇다고 뭐 대거 매도가 아니라 일단 약간 좀 눈치 보는 단계. 그래서 네. 살짝 팔고 어떤 다시 입성하려고 하는 또 종목 교체를 하려고 하는 기조가 상당히 많은데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로 대응을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관은 여전히 올해 내내 팔았고 이번 주도 팔고 있고 네. 어떤 시장의 주도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연기금마저도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기관의 스탠스는 여전히 아직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었을 때 예. 외국인이 주도하는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시장의 흐름들은 또 바뀔 수 있다는 관점들 계속 주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 외국인들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겠죠. 네. 게다가 LG화학, SK이니스, 삼성, SDI 딱 앞에 상위 5개만 보게 되면은 일단 2차 전지와 반도체 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밖에 카카오나 하나금융지주, 뭐 삼성전기까지 샀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IT 쪽이라든가 금융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관심이 좀 높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맞출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하지만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어떤 주식은 판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지수에 대해서 흐름을 맞춰가겠다고 하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강하게 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일반적인 다른 종목들은 판다고 하더라도 예. 지수의 흐름들에 따라가겠다는 의도가 상당히 높고요. 네. 그밖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눈에 띄는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다 같이 외국인과 동반 매수인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바이오 쪽에서의 하나의 축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관점과 함께 또 포스코 S오일, 뭐 신한지주, 한국조선해양, 약간 경기 민감주 종목 쪽으로 많이 포진돼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또 많이 어떤 눈높이를 낮추는 쪽도 아니다라는 점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또 예상되는 이벤트가 주요한 이벤트가 코스피 200의 정기 변경이 네. 예상이 되거든요. 이번 달 말에 이제 발표가 되고 12월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좀 또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예상을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200에 편입되게 되면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쪽에서 일단 수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도 어떤 뭐 중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 뭐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도 한 이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예측되는 종목들이 증권사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 신풍제약이 들어와 있고요. 뭐 CS 윈드나 대웅, 지누스, 삼양식품,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가 편입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네. 맨 마지막에 위치한 남선알미늄은 약간 또 정치 성격이 성격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또 같이 가세가 돼서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쪽에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또 빅히트 엔터 같은 경우도 특례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밖에 또 증권사의 소수 의견 쪽으로는 뭐 키움증권이나 한화시스템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도 편입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편입이 돼서 어떤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또 공교롭게도 맞물리는 게 3개월 의무 보유 해제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의무 보유 물량 중에서 한 258만 주, 예. 한 23% 가까이가 또 시장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또 보유예수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약간 네. 또 상충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어떤 주수와 어떤 압박을 보게 되면 카카오 게임즈의 보유예수 물량에 대한 압박들이 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벤트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도 공략할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일단 뭐 기술적인 흐름들이나 네. 아니면 최근에 이어졌던 외국인과 기관 동향들이 아직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흐름들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럼에도 살펴봐야 될 종목을 몇 종목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가 빅히트 같고요. 네. 예, 최근에 일단 1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에 대한 부담을 떨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에 따른 어떤 오버행이나 관련된 이슈가 아직은 좀 제한된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예. 그런 관점 쪽에서 최근에 JYP 엔터가 상당히 강하죠. 네. 그러면서 엔터주에 대해서 재부각이 나오고 있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아미 분들 BTS 팬들이죠. 네. 이러면 오늘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 새 앨범 나옵니다. 아, 네, 그렇군요. B라고 하는 디럭스 에디션 예. 아시죠, 앵커님도? 예, 뭐 BTS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네.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예, 많이 들어보시면은 또 아마 또 빅히트 쪽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오늘 좀 바라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조금 넓게 보게 되면은 RCEP라고 하는 이쪽에 네. 대한 수혜도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아무래도 K-팝이나 어떤 K-컬처에 대해서 동남아 쪽의 영향권을 더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게 네. 되면 그에 따른 수혜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한번 반등 시도하는 기조가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기 저항권은 지난 상장하고 강하게 저항을 나타내고 있는 20만 원대 부분 예. 정도까지는 한 단계 레벨업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살짝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20만 원대 이상으로 가기에는 또 어떤 저항이 두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는 두 번째로는 관련된 종목 쪽에서 CS 윈드가 눈에 띄는데요. 예. 최근에 어제도 시장에서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상한가가 들어갔죠. 네. 특히 CS 윈드를 비롯한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쪽에서 이제 정부가 울진 쪽에서 추진하고 울산이죠. 예.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동해 쪽에 해상 부유식 어떤 풍력 발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해안선 쪽이나 네. 바다 가까운 데에서 이제 타워가 설치된 게 보여졌는데 그렇죠. 이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된 기술이죠. 바다 위에 네. 풍력 타워를 설치합니다. 예, 뛰어넘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고기술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파도에 휩쓸려 가거나 아니면 그렇죠. 또 고정하는 장치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코너에서도 삼강 NT를 약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쪽에 대한 부각도 계속 되고 있다. 그런 관점 쪽에서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런 탄탄한 입지를 보여주고 있고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코스피 200 편입 효과와 함께도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주에 대한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데 하지만 PR 기준으로 한 30배가 넘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해외 대부분의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들과 거의 비슷한 멀티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더 올라가게 되면 살짝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이를 좀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은 확인할 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투자자 예탁금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또 이번 달 말에 코스피 200 정기 변경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투자 기회로 삼으시고 전략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